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네덜란드, 일본 등도 동참 추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미국의 규제, 이것은 점점 더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점점 더 발전되어 있고 AI 반도체를 이용한 AI 반도체 기술, 그리고 또한 DRAM, NAND 플래시, 파운드리, 이 모든 분야에서 성장세가 있는 중국을 완전히 깔아뭉개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 반도체 생산 장비 기업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한 데 이어서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의 장비 기업의 대중국 수출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 3개국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 말하자면 미국을 포함한 일본, 네덜란드 장비업체의 합의가 현실화가 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네덜란드, 일본 등도 동참 추진입니다. 27일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등에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 이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조만간 동맹들과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것이죠. 에스테베스 차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도체 등 기술 산업과 관련해 자체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세계 반도체 장비업계에서 Applied Material, Lam Research, KLA 등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Applied Material, Lam Research, KLA는 미국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 안에 다 있죠. 그런데 도쿄 일렉트론은 일본의 통제에 있고 지금 ASML은 네덜란드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지금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 장비 업체들도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할 때 관련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현재 미국 기업들보다는 운신의 폭이 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ASML에 대해서 EUV 노광 장비는 물론 DUV 노광 장비의 수출까지 제한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의 말이 아직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니콘도 마찬가지로 니콘과 캐논에 지금 DUV 노광 장비를 판매해주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 상대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동맹국가께 확대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 특히 일본과 네덜란드 국가와 논의하면서 중국의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미국 정부 관리들이 해당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도쿄 일렉트론이나 캐논, 니콘, 그리고 ASML 등에 직접 얘기하고 있다고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도 공정 경쟁을 위해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가 미국만이 아닌 여러 국가가 동참하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견제는 한 나라만을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통제를 해야 지금 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동맹국들도 중국에 가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해를 하고 있으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 등도 동맹국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협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일본과 네덜란드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18나노 이하의 DRAM, 그리고 128단 이상의 NAND 플래시,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18나노 이하의 DRAM은 창신 메모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신 메모리. 그리고 128단의 NAND 플래시는 YMTC를 이야기를 합니다. YMTC. 그리고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은 지금 SMIC,
여기에 하나가 더 있으니 지금 사람들을 통제하는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지닌 사람들은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지 말라.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지 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은 지금 올라갈 것인데 이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많은 미국인들, 특별히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중국 기업에서 탈중국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에 대해서 중국 소재 공장에 대해서 이번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해 준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1년간 유예다. 이것은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1년 후에는 이 수출 통제가 끝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수출 통제를 유예해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들이 완전히 백기를 들기 전까지는 수출 통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출구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TSMC와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공장을 더 증설하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공장을 더 증설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텔은 이미 손을 털고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텔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TSMC는 일본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문제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보면 이 블룸버그가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미 당국자들은 그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의 조치를 동참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해외 기업들의 반도체 장비에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경우 대중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도 거론되어 왔죠. 이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를 제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가 아직까지 5G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서 중국의 반도체의 성장이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성장이 굉장히 더뎌질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성장이 더뎌지는 시간, 다른 나라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는 그만큼 도태될 것이라는 게 지금 미국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에스테베스 장관도 이날 필요할 경우 이런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안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일본, 이스라엘, 영국 등과 몇 달씩 논의를 이어가며 대중 수출 규제를 발표하도록 설득을 했지만 일부 국가가 중국과의 교역 단절을 망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번 7일 제재도 미국으로 단독으로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만, 일본 등과 함께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동맹, 이 관련의 논의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 협의체가 지난달에야 겨우 첫 예비 회의가 열리는 등 이 진척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포동맹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성사될 것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의 겨냥, 중국의 반도체의 성장이 굉장히 더딜 것이다. 이 굉장히 더딘 발전이 오히려 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기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강도 대중 수출 통제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죠. 에스테베스 차관은 양자 컴퓨터, 생명과학기술, 인공지능인 AI 등 분야에서 관련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주 직원들과 회의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컴퓨터의 더 진화된 발전이죠. 이 진화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인 이 바이오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조치는 순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관련 규제를 최대한도로 집행할 방침.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관련 규제를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그래서 최대치로 올려서 이러한 것을 집행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이제 미국 단독이 아닌 글로벌화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치포 동맹인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 이 4개국이 합쳐지면 반도체 생산량의 거의 절대 다수의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치포 동맹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게 되면 미국으로부터의 이러한 기술 그리고 장비 이러한 것까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 국가의 명운이 달리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퇴보, 발전이 더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